자, 오늘도 영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지금 왔습니다. 주위가 참 문제죠. 초중 때 그래도 영어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던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초중 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4분의 1이나 5분의 1 이하로 줄여라!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안하신 게 나 빼고 주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그리기가 좀 애매하다. 고민되실 만한데요. 이것도 제가 일단 즉답부터 드릴게요. 좀 도발적인 답인데요. 대중이 우매할 때도 있다. 우매한 대중이라는 명제를 들어보셨죠? 대중이 우매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초중 영어 교육에서는 감히 제가 대중은 우매하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 그 초중 때 너무 그 영어에 투자 많이 하면 안 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좀 어떤 그 영어 자체, 입시 자체의 코드 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중은 우매하다는 것이 답이니까 어떤 대중 심리, 그 또 실체를 저희 스타일대로 논리적으로 까발려서 휘둘리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들의 심리,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 우리말로 코드 첫 번째는 학부모들이 가진 영어 컴플렉스죠. 부모님들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하셨다, 그 컴플렉스만 아는 게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 나름 영어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인이 돼서 직장에 가서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장 와닿는 게 해외여행 갈 때 영어를 써야 될 때 있을 때 유창하게 잘 나오시던가요? 대부분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름 학창시절에 영어를 많이 투자한 것 같은데 실제 영어 실력은 간극이 있어. 그래서 컴플렉스가 생기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영어는 더 많은 걸 투자해야 된다. 우리 아이도 내가 겪은 컴플렉스를 안 겪게 하고 싶어 라면서 영어를 투자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 그 컴플렉스를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싶은 마음 저는 잘 이해해요. 그런데 거꾸로 수학, 국어 컴플렉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일단 수학, 국어는 생활에서 체감할 게 영어보다 적죠. 다시 해외여행 가면 바로 영어 컴플렉스가 느껴지지만 수학이나 국어는 컴플렉스 느껴질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가장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죠. 해외여행 같은 깜찍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더 큰 게 하나 있죠. 부모님이 대학 간판 때문에 느꼈던 혹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건 당장 생활에서 체감은 안 돼도 수학, 국어를 못하면 평생 가져가야 될 멍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해외여행 컴플렉스를 자녀에게 안 물려주려는 거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더 큰 게 있다. 그러니까 수학, 국어, 영어 비중을 다 잘 맞춰서 대학 간판 컴플렉스도 없애고 영어 컴플렉스도 없애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시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끝까지 못 놓는 주위에서 다 영어 학원에 투자하는 그 심리, 대중 심리의 본질 첫 번째는 영어 컴플렉스.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겐 영어 컴플렉스만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학, 국어도 똑같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대학 간판 컴플렉스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와닿지 않아서 대학 간판은 우리가 너무 잘 읽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코드, 대중들이 다른 집에서는 왜 그렇게 영어에 집중 투자하는가? 그것은 영어 학원들의 상술 때문입니다. 사실 초중 때에는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과학은 이 와닿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그죠? 시험 결과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 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당장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일 손에 와닿는 건 뭡니까? 영어죠. 그죠? 영어는 옆집 애랑 우리 애랑 약간 이런 유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보이니까 학원들이 이제 그런 학원들의 상술은 그렇게 소비자가 와닿을 만한 걸 교묘하게 계속 이용해요. 또는 초중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뭔가 와닿는 게 없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부모님들이 갖게 돼요. 이거는 현명하고는 한데 요것도 이제 영어학원들이 유도를 하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초중 때는 당장 와닿는 시험이 없으니까 눈앞의 시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걸 준비하지. 맞는데 너무 긴 걸 준비하시는 거야. 그죠? 글로벌 시대니까 긴 관점에서 영어 잘해보면 인생에 도움 되겠지? 아니요. 긴 관점은 좋은데요. 10년, 20년, 30년 너무 길고요. 5, 6년 앞도 생각해야죠. 초중 자녀인 우리 아이의 5, 6년 후는 뭐죠? 바로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건 영어가 아니고요. 그죠? 오히려 국어, 수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입시 교육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중 어머님들은 입시 교육을 잘 상상을 못 하시니까 입시 때 일어난 일을 제가 역산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등학교 입시에서 좋은 대학 간판, 좋은 입시 성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영어는 요새 우선순위 엄청나게 밀린 거 아세요? 수능 절대평가되면서 국, 영, 수, 사과 4분의 1도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5, 6년 장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가장 많은 걸 투자해야 될 게 오히려 뭐냐?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나 과학일 수 있어요. 그냥 다 상상되게 말씀드릴까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가 입학하잖아요. 영어 때문에 막 극심한 공포와 공부에 학을 떼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죠? 수학이죠. 그래서 당장 지금 와닿는 게 없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거기까지는 현명하신데 너무 길게 봤어. 뭘 봐야 된다? 5, 6년 후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영어 학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중 때에는 부모님들 장기적으로 지도하셔야죠 라고 현명함을 자극하지만 거기서 상술로 유도하는 게 글로벌 시대니까. 초중 때 뭐 벌써부터 입시 준비할 거 있겠습니까? 입시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를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시키죠 라고 말하는데 거기 이제 교묘한 상술들이 있다는 거죠. 왜? 국어 수학은 와닿지 않는데 영어는 조금 더 아이 말하는 걸로 유창하게 와닿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는 거 플러스 두 번째 뭐다? 숨기는 게 하나 있죠. 영어 학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10년, 20년 장기적 관점에서 영어 준비시키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5, 6년 입시적 관점의 장기적 관점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영어를 준비시키는 게 맞을까 하면 영어 학원들이 좀 어버버할 겁니다. 왜? 지금 고등학교 시장에서는 영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수능이 절대평가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같이 국영수 3대 과목의 위상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업계의 어떤 깔려있는 좀 다크한 면인데 영어 학원들이 그 줄어든 매출을, 줄어든 시장을 다른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고등 시장이 줄었어요. 찾기 좋은 게 뭘까요? 유아, 초등, 중등이죠. 그래서 그 상술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다시 상술도 어떻게 하는지 알면 안 당할 수 있죠. 다시 뭐라고요? 초중 때에는 국어 수학은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들이 피는 상술 1번 장기적 관점으로 보세요. 근데 어머님들 20년, 30년, 10년 너무 멀리 보는 겁니다. 5, 6년 후를 보면 영어보다 국어 수학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고요. 알겠죠? 2번은 뭐? 국어 수학은 당장 와닿는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뭐? 영어 무슨 뭐 이런 거 하죠. 뭐 말하기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파트에보다 얼마나 유창했는지 또는 거꾸로 공포 마케팅. 다른 아이들은 유창한데 당신네 아이들은 말 하나 못하는 거 보면 금발머리 제임스 앞에서 어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부모님들에게 와닿게 만들어서 그런 교묘한 상술을 하기도 하는데 상술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니면 요 얘기도 하나 있네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추가 질문이 하나 왔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시까지 생각해서 제가 5, 6년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상술이 없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리한 지적이 아니라 현실에서 딱 겪으신 걸 하나 왔어요. 이렇게 로드맵을 짜준대요. 초중 때는 영어를 완성하시고 이 학원은 아주 더 교묘한 상술인 거야. 인정한 거야.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 영어는 절대평가됐으니까 영어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초중 때 저희 학원 보내서 영어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고등학교 가서는 국어 수학에 올인하세요 라고 로드맵을 짜주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학원의 로드맵 뭐죠? 초중 때 영어에 집중 투자해서 영어를 완성시켜라. 이 말은 뭐죠? 고등학교 가면 아예 영어는 할 필요가 없다. 뉘앙스를 풍기죠. 자, 영어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 영어 시험까지 제가 들어가면 그 코드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 고등학교 영어 시험 있잖아요. 이 언어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 독해 위주의 시험. 복잡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가서 매일 해야 됩니다. 즉 초중 때 집중 투자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손 놔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많이 투자해 놓으면 한 5분만 5분이 아니라 적정 시간 1시간 이상은 계속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초중 때 완벽하게 완성하고 고등학교 가서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로드맵은 영어의 코드로 볼 때 틀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설사 맞다고 해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 로드맵을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럼 초중 때 영어 완성보다 차라리 수학을 완성시켜서 고등학교 원래 보는 일이라니까요. 네. 수학을 완성시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우리 아이가 쭉쭉쭉 나가고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왜 어머님들은 영어를 일단 잡아놓고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아니 수학이 더 어렵던 거 아시죠? 논리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 어려운 수학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왜 비중도 낮아졌고 그나마 아이들이 쉬워하는 영어를 먼저 완성시키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걸 먼저 시키셔야죠.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꼭 무조건 수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를 4분의 1로 투자하고 다른 걸 늘려라. 거기 수학도 포함됩니다.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수학에 올인하라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여기서 핵심은 그 로드맵도 교묘한 상술이다. 초중 때 영어 집중 투자 완성.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수학만 하세요. 이것도 상술적인 로드맵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영어 학원에서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들의 상술 3가지를 제가 다 와닿게 드렸죠. 그죠? 다른 과목보다 더 와닿게 유창함이나 말하기로 와닿게 하기 좋은 영어로 부모님들을 와닿게 해서 꼬시는 거.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 초중등 때는 와닿는 시험이 없으니까 장기적 관점을 유도하는데 너무 긴 글로벌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 거. 그죠? 입시적인 건 숨기는 거. 또 5, 6년 후에 입시적인 얘기를 하는 학원도 있는데 이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로드맵. 초중 때 영어 완성,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하나도 안 하고 수학 올인. 이런 있어 보이는 로드맵. 이게 3대 상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까발려 드렸는데 학원들은 싫어하겠지만 다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라고요? 왜 주위 엄마들은 주위 아빠들은 초중 때 영어 학원에 집중 투자를 할까요? 심리적인 문제, 상술에 휘말리신 겁니다. 아셨죠? 자, 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3번째 심리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 심리는 회피와 허세입니다. 이건 학생, 학부모 동일합니다. 일단 수학은 그냥 만국 공통이죠. 지겨워요.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해도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중 때에는 옛날과 달리 막 그렇게 시험 등수가 막 옛날처럼 막 그 정교하게 나오거나 그럴 때가 아닌 시험이 많아서 수학 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반면에 영어는 그죠? 심지어 뭐죠? 뭐 해외여행 갔을 때에도 다른 가족과 동반 여행 가는데 우리 아이가 야 너 가서 커피 좀 시켜와봐 하는데 우리 애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뿌듯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이걸 느낍니다. 영어 수학 학원 가면 뭔가 재미가 없죠. 근데 영어 학원 가면 금발머리 제임스가 있어. 그리고 TV에다가 어벤져스 같은 영화 틀어놓고 막 뭔가 자막 가지고 공부해.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재밌어.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과목을 피하고 영어에 더 투자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영상은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조금 더 부모님들 세계 얘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특히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상류층. 저는 막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상류, 중류, 하루로 나누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용되는 사회적 용어로 흔히 부자라고 불리는 상류층들은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같은 중류층들이 그걸 보고 약간 동경하며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실체를 까발려 드릴게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내 대학을 안 노리고 그냥 초중 때부터 유학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자녀 학습 계획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어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이런 제가 부모님 취재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애랑 다니는 한 반에 애가 2명이 부잣집 애들인데 막 걔네는 쉬는 시간에 지네끼리 영어로 얘기한다더라. 아니면 생일 파티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고 부자들은 저렇게 교육하는군 나도 이랬던 얘기를 듣는데 다시 그것도 한 발짝 떠서 이성적으로 보면 유학 계획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여기서 근데 열받지 마시고 냉정하게 세워야 됩니다. 꼭 유학을 가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에요. 다시 냉정하게 가볼게요. 그죠? 우리 아이는 유학 안 보낼 거잖아요. 그죠? 국내 대학에서 승부를 볼 거라면 학습 계획이 그냥 다른 거예요. 네, 막연한 기분으로 부잣집들은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뭔가 부잣집 느낌은 느끼실 수 있지만 이성적인 학습 계획으로 보면은 국내 대학을 보낼 우리 아이들과 유학을 애초부터 노릴 걔네들과는 그냥 다른 길을 걷는 거지 누가 우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허세라는 얘기. 나는 아닌데 우리 아이 하다가 나중에 유학 보낼 생각도 있는데 알겠어요. 유학 가서 성공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수학을 잘 시켜서 자꾸 다시 비유예요.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사회, 과학을 잘 시켜서 유학 보내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알았죠?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3가지 코드를 설명드렸어요. 무슨 얘기다? 주위에서는 다 영어 학원에 투자를 하는데 자꾸 영어 학원에 투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불안하다. 제가 오늘 답이 뭐였죠? 주위라는 그 대중들이 우매할 수도 있다. 라고 되게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죠. 대신 제가 그 심리의 본질 3가지를 딱딱딱 집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영어 컴플렉스. 그죠? 두 번째는 영어 학원의 상술에 심리적으로 휘말린 거. 세 번째는 다른 과목에 대한 회피 또 영어로서 할 수 있는 허세.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다 뭡니까? 정말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휩쓸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대중이 우매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중이 이성을 썼으면 우매하지 않죠.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였을 때 우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초중 영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감히 대중이 우매하게 휩쓸렸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 제가 아까 한 발짝 떨어져서라는 표현을 썼죠. 한 발짝 떨어져서 부모님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근데 그 답이 영어 학원을 보낸 이유가 어떤 기분 때문이라면, 그 기준이 기분 때문이라면 보내지 마세요. 일단 기분 때문에 보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 인생이란 건 기분도 중요하지 아니요. 이해합니다. 인생에선 기분도 중요한데요. 공부는 어쨌든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낼 때에는 이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즉 내가 이 아이를 영어 학원 보내는 이유는 XXX 때문이다를 채우세요. 근데 그 XX가 기분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두 번째, 이 영상의 핵심처럼 5, 6년 후에 입시를 역산 한번 해보세요. 즉 5, 6년 후에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 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서 올려보내겠다. 이성과 이 5, 6년 후에 입시 역산을 합쳐보면 답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이 나올 거예요. 영어 학원 비중을 줄여야겠구나. 자, 물론 기분적으로 불안하시고 외로워질 겁니다. 지금 이분의 질문처럼 남들과는 달라질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입시의 본질이죠. 좀 잔인하긴 한데 입시는 상대평가죠. 그죠? 수많은 대중 사이에서 소수가 되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냥 비유적이지만 남들이랑 똑같은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마음은 암신될지 모르지만 그게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소수가 되세요. 소수가 되는 거를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이것은 그냥 기분에 휩쓸린 우매한 대중심리에 휩쓸릴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심리랑 대중 이런 얘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 역할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걸 잡아드리는 게 역할이니까, 이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건 어느 정도 수용하시려는 자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무슨 얘기다? 나는 대충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 자, 제대로 좀 알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겠어.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그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는 가려 들으시길 바라고,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과 논리로 우리 아이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어 학원 주희처럼 많이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